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연결해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의 의미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 역사를 이루어낸 그런 4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아울러서 40년 이후에도 5.18의 정신 가치가 어떻게 우리 사회와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 사회에 자리매김됐으면 좋을지를 깊이 성찰해보고 그 의미를 모색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사님 오늘 기념식은 지난 1997년이죠. 정부 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거행됐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옛 전남도청 앞 광장은 5.18의 상징적 공간이죠. 네. 18일 전남대학교 앞에서의 충돌 이후 대학 청년들이 금남로로 쏟아져 나왔고 시민들과 함께 그 끔찍한 만행 시작한 현장이 벌어진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5월 27일 항쟁의 마지막이 있었던 그런 시 공간으로서 5.18의 시작과 끝을 함축하고 있고 수많은 5.18 관련해서 의미,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5.18 40주년 기념식으로서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인데 그동안에는 기념식이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툭 터진 공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또 도로가 있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기념식이라고 하는 것은 추모 의례를 겸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대체로 그 묘지가 있는 곳에서 해오지 않았냐 생각이 되고요. 네. 81년 이후부터 끊임없이 5.18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그 묘지가 하나의 사람들이 모여서 끔찍한 만행을 진상을 밝히기를 요구하고 그리고 저항했던 것으로서의 의미가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묘지가 이제 국립묘지로 승격되고 나서도 추모식을 했던 것으로서 지속되어 왔다. 이런 어떤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네요. 네. 이사님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5.18 정신이 이를테면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의 어떤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네. 어떤 윤리적 규범이다. 윤리적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담는 것이다. 최소한 5.18 정신을 왜곡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랄까 공동체적 가치를 명확화하는 것,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넣어서 그 의미를 우리 모두가 따져갔으면 펼쳐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사님 그리고 최근 보수 성향 단체와 유튜버들이 광주를 찾았죠. 5.18을 폄훼하면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참 한심스럽고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5.18 왜곡 폄훼는 두 부류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그 정치적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쟁화하려고 하는 부류.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번 그 총선에서 국회의원들 몇을 퇴출시켜버렸죠. 네. 또 하나는 끊임없이 5.18을 부인하고 흠집을 내서 자신의 개인적 이유관계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제 집단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광주에 와서 집회를 하고 유공자 명단을 계속 까라고 요구하고 이런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다분히 뭔가 그 사적인 이해관계,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흠집을 계속 내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네.
이사님,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5.18에 대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후에 제대로 된 사과나 징계도 없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최근 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조호영 대표의 사과, 저는 일단 환영합니다. 네. 늦었고, 매우 늦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전에 자유한국당이고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네. 김영삼 대통령의 정당과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김영삼 정부 때 사실 5.18 특별법을 제정했고, 전두환 노태우 등을 심판을 했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김영삼 정부의 어떤 전통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정신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소속 정치인들이 망언을 일삼고 했던 부분을 그대로 묵인하고 방조했던 것은 저는 큰 잘못이라고 보고요. 네. 조호영 원내대표가 지금에 와서라도 5.18 희생자, 광주 시민께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죄한다는 표현을 했던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게 일시적으로 지날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 내에 확고한 정강 정책에 5.18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못 박아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보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열릴 21대 국회에서 5.18 관련한 특히 5.18 애국처벌법 등 신속하게 제정해 하는 대로 나아갈 것을 저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사님,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은 했지 않습니까? 공식 조사에도 착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규명되지 않은 진실,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상규명특별법에는 크게 이제 7가지 조사 대상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알고 계신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선 헬기 기총소사, 객관적으로는 명확히 드러났지만 현장에 헬기 기총소사를 했다는, 네. 기관총 사격을 했다는 조종사와 헬기 사격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요. 그걸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5.18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해왔던 그런 과정에 대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작과 왜곡을 자행했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5.18에 대한 그런 조작 과정이 있어 왔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서 더 이상 왜곡이나 이 어떤 폄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사님, 마지막으로요. 40년이 지났지만 5.18 상처 여전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재단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재단의 역할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규명 관련해서는 지금 고백과 증언센터를 열어서 네. 가해 현장에 있었던 장병들 증언 고백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계속 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이 활동을 5.18 기념일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 청산과 연관이 된 문제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게 진상규명이, 그렇다면은 이후의 5.18 정신가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세계 속에 어떤 정확하게 그 가치가 자리매김되어서 전국화와 세계화의 모름지기 어떤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한 나라 속에서 신장하고 또 펼쳐나가는데 소중한 자양분이 되는데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후세대 교육 부분은 물론이고 국제연대랄지 이런 부분에 더 5.18 기념재단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